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 두 번째 파트,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 쌤 연립방정식은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1차와 1차의 연립방정식이고,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물론 1차와 1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울 거긴 하지만, 2차와 2차, 2차와 1차, 이런 예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에 맞게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립방정식. 우리가 1차와 1차를 할 때, 물론 연립방정식을 써서 답을 구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복습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연립방정식인데 요런 형태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 다음에 a'x b'y c'은 0과. 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뭡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어떻게? 해가 한 개,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해가 없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해가 한 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해가 한 개인 경우에는 어떤 게 성립하냐? A'분의 A가 B'분의 B가 안 될 때, 즉 B가 서로 다를 때, 개수의 B가 다를 때는 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개만 나오는 그런 연립방정식 풀게 되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분의 A가 B'분의 B가 C'분의 C가. 이게 무슨 말이냐? 개수의 B가 다 똑같을 때, 심지어 어디까지? 상수의 B까지 똑같을 때. 그럼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B는 다르지만 뭔가로 똑같이 나누어 봤을 때 결국 이건 뭐다? 무슨 의미다? 두 식이 같을 때. 자, 두 식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두 식이 서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일치한다는 내용이죠. 그죠? 두 식이 같다는 얘기는 두 식이 서로 일치한다, 겹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 왜?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을 때는 뭐냐? 해가 없을 때. 자, 이것도 다 똑같은데 누구만 다른? 상수만 다른. A'가 A, B'가 B는 같은데 상수항만 다를 때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 얘네들이 사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A와 B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건 1차 방정식에서 기울기거든요. 기울기를 결정하는 애들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기울기는 같으나,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기울기는 같으나 뭐가 다르다? Y 절편이 다른 경우다, 이 말이에요. Y 절편이 뭐가 다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자, 이건 개수가 A부터 쫙 있을 때는 이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여기 없으니까 여러분 필기합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과 Y는 A'X 플러스 B'이라는 이런 식의 두 식이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쉽게 비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해가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떤 경우? A'이랑 A랑 다를 때, 즉 기울기가 다를 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뭐냐면 즉 두 식이 똑같을 때.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가 뭐냐면 기울기는 같으나 Y 절편은 다를 때.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얘를 Y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만 알고 있으면 요 의미도 같이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어떤 형태의 식이 나와도 바로바로 해가 있는지 없는지 무수히 많은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연립방정식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2차 연립방정식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연립 방정식에 2차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2차가 들어왔는데 그럼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1차와 2차가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랑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푸나요? 자 이거는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이렇게 y 즉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이런 문제처럼 돼 있으면 그대로 y 대신에 뭐 해요? y 대신에 x 플러스 2을 대입을 해서 뭘 구한다? x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x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y 대신에 정리한 x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x 값을 구하면 여기다 x 값 넣으면 y 값도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다. 물론 좀 이따 문제 금방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와 2차가 나오는데 얘는 요 안에서 네 가지로 방법이 나뉘는데요. 자, 첫 번째 2차와 2차인데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봤는데 지금 어때요? 요 위의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 밑에 식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풀어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 되는 놈은 그대로 적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쓴다? 아까 위에서 풀었던 방법처럼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x 이꼴 2y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여기서 x 이꼴 마이너스 y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이 x 대신에 또는 y 대신에 우리가 정리한 놈들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x 대신에 2y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뭐에 대한 식으로 바뀐다? y에 대한 식으로 쉽게 바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답을 구하고 다시 y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x 값이 나오겠죠. 그런 거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x 대신에 또 마이너스 y 넣고 계산해서 그 값을 넣으면 또 x 값이 나오겠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구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안 되는 경우. 그런 밖에 두 개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을 소거하든지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소거법. 뭐 누구를 없애? 최고차항을 소거를 하든지 상수항을 소거를 하든지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언제 최고차항을 소거하고 언제 상수항을 소거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두 개를 쌤이 지금부터 결정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상수항을 소거할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상수항을 소거할 때는 식 안에 항들 중에서 xy항이 있을 때 자, xy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상수항을 없애주세요. 이런 것처럼 xy항이 이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은 상수항을 소거를 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뭐라고? 얘네들의 전제조건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둘 다 안 될 때 xy항이 있으면 상수항을 소거를 하고 만약에 이 식들 중에서 xy항이 한 개도 없다. 그럴 때는 최고차항을 소거하죠. xy항이 없을 때
됐습니까? xy양이 없을 때는 최고차항을 소거하고 xy양이 있을 때는 상수항을 소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대칭꼴의 연립 방정식.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형태가 나와요, 가끔씩. 문제가 x 플러스 y는 3이고 xy는 2일 때 x값과 y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뭐 둘 다 2차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근데 뭐하러 2차식에 보냈냐. 자,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 형태는 2차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준 거예요. 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x, y를 어떤 2차식의 근으로 생각합니다. x가 근이고 y도 근입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분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분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알면 우리 이 합과 곱으로 식을 한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쉽게 하기 위해서 개수는 1차인 걸로. 그래서 어떤 식을 만들어 보냐면 이런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죠?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즉 뭐예요? x 플러스 y, xy로 근을 만들었더니 뭐랑 뭐가 나와? x가 2랑 1이 나와. 그럼 x가 2일 때는 y 값이 뭐가 되고요? 1이 되고요. x가 1일 때는 y 값이 뭐가 되고요?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이 됩니다. 뭘 이용해라? 대칭꼴의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오늘 풀어볼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왠지 오늘 필기가 예쁜데 나만 그런가? 촬영 감독을 자르는데.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9번 풀어봅니다. 넘버 29. 자, 29번에 영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값은, 근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개수의 B를 봤죠? 누가? 1분의 A가 A분의 1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상수가 없으니까 상수의 B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상수 없는데 굳이 상수의 B 볼 필요가 없어요. 얘네가 같으면 쌤이 뭐라 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고 했죠.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뭘 이용하는다? 그러면 결국 얘를 한번 꼭 해볼까요? 그럼 A 제곱이 뭐가 나와요? 자, 그럼 결국 A 값은 누가 나온다? 뿔마 1이 나온다. 이건 되게 쉽죠, 그죠? 여러분 뭐만? 개수비가 그런 거구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당황스러울까봐 해주는 거예요. 졸라 쉬운데. 진짜 완전 쉽거든요. 잘 보세요.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 2이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1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은 당치 알 길이 없다. 왜? 이걸 통분해버리면 일이 커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 통분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뭐야? 바꿔치기 하는 거 뭡니까? 치환. 그죠?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x분의 1을 뭐로 치환할 거냐면 쌤이
y분의 1을 이런 식으로 취합니다. 저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죠? 연립을 해볼까요? 두 개를 더합니다. 더했더니 2x가 3이 x 이꼴 2분의 3이 나오고 x가 2분의 3이면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이거의 누군데요? 역수가 답이죠. 고로 x분의 1은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는 거고 y분의 1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y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일단 보세요. x분의 1 값과 y분의 1 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사실 뭐예요? 또다시 거꾸로 해줘야 되죠. x 플러스 y를 해줘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만 해주면 된다? x는 뭐고 다시 얘가 돌아가죠. 맞아요? 다시 역수가 되니까 x는 2분의 3이고 왜? x분의 1이 3분의 2니까 y는 뭐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왜 안 바꿨지? 자 미안 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다시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두 식을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죠? 만족하는 x 플러스 y에 대해서 두 식을 더해줍시다. 많이 이상하네 문제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큰일 났네. 편집해주세요. 리얼인가? 자, 미안합니다. x가 x분의 1이거든요. 한마디로 x분의 1이 2분의 3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y분의 1이 또 그대로 뭐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x가 뭐가 되고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결국 x 플러스 y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K 매우 소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개짜리 연립 방정식 여러분 하나씩 문자 소거해가면서 하면 되죠. 자, 하나씩 문자 소거해가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세요. 절대 풀기 귀찮아서 안 푸는 게 아닙니다. 3개짜리라고 귀찮을 건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딱 해보세요. 이런 문제 사실 모의고사는 안 나요. 가끔씩 내신에 나올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쌤은 33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서 x를 알파, y는 베타 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뭘 구하라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뭔가요를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일이 연립해서 뭐 x, y, z 값을 구해도 되는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이 세 식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다 더해버리면 무슨 일이 납니까? x도 2개, y도 2개, z도 2개가 나오고 얘를 다 넣으면 6이 나오니까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이 나오게 되죠. 이런 문제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좀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4번 자, 한 줄 만에 풀이가 끝날 거예요. 근데 처음 봤을 때 복잡할까봐 적어줍니다. 자,
자, 2xy가 6이고요. x제곱 y가 1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쌤이 3차 거의 차수를 다 합하면 거의 3차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y가 뭐죠? 3이고요. 얘는 뭐로 유지했는 거예요? x 곱하기 xy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xy가 뭐니까 3이 결국 얘가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3x가 1이라 이 말이죠. x 값이 3분의 1입니다. x 값이 3분의 2 때 3이 되면 y 값은 뭐가 돼요? 9가 되는 거죠. 그죠? 2개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오니까요. 그죠? 기억을 하시고요. K. 그 다음에 35번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걔 35번에 2번 풀어볼 거예요. 1차식과 뭐입니까? 2차식이 나왔어요. 쌤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1차식이랑 2차식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를 정리해서 문제에 대해서 대입하라 그랬죠. 그게 끝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위에 있는 식을 뭐로 대입해? y는 x 플러스 1로 바꿔서 이 위에 있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자, y x 제곱 그대로 하고 마이너스 2y 제곱. 자, y 제곱 대신에 대입할 겁니다. 누구를? x 플러스 1을.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를 계산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봐봐. 결국 x 값이 뭐랑 뭐가 나오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가 0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렸더니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약분했어요. 그죠? 약분 안 했네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로 묶어내면 또 x 값이 뭐랑 뭐가 나온다? 까부네요. 자, x 값이 뭐랑 뭐가 나온다? 0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그때 y 값은 자, x가 0이 나오면 y 값은 1이 나오고 x가 마이너스 4가 나오면 y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태라고요? 1차와 2차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인수분해 되는 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거 36번입니다. 36번에 쌤이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둘 다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위에 거는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위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데 x 마이너스 3y랑 x 플러스 y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는 0을 하면 두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x가 3y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 대신에 3y를 집어넣어라 됐습니까? x 대신에 3y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x는 3y 또는 x는 마이너스 y가 나오죠. 그죠?
자, x는 3y 또는 x는 마이너스 y가 나오는데, 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계속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먼저 뭘? x는 3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란 말이지. 이게 뭐예요? x 대신에 3y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자, 얘는 9y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3y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9y 제곱이 나올 거예요. 플러스 4y 제곱이 16이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어떻게 됩니까? y 제곱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그죠? y 제곱이 4가 나오고 결국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그럼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x 값은 뭐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이때는 이렇게 나올 거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엔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얘가 y 제곱이 나와요. x 대신 마이너스 y 넣으면 얘가 플러스 3y 제곱이 나와요. 플러스 4y 제곱이 나와요. 얘가 16이 나와요. 얘 다 계산하니까 뭐가 나와요? 8y 제곱이 나와요. 8y 제곱은 16이다. 즉 y 제곱은 얼마다? 2다. 그래서 y 값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 x 값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다. 순서대로 플러스 루트 2 때는 마이너스 루트 2고 마이너스 루트 2 때는 플러스 루트 2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복부호 동순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37번. 37번은 어떤 문제냐? 아까 대칭 형태 뭐 이런 거 있었죠? 두근의 합과 곱으로 푸는 문제. 그죠? 얘가 두근의 합과 곱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37번이. 자, 합과 곱으로 푸는 문제. 선생님 아까랑 내용이 다른데요? 같아요. 왜? x 플러스 y에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xy 값이 나오니까. 확인해볼까? 2 집어넣으면 뭐돼? 4 빼기 xy는 7. 넣으면 마이너스 3은 xy. xy 값이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값이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근의 합이 뭐고? 2고, 두근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xy다. 어떤 식? 이번에는 t로 해볼까요? 어떤 식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그죠? 요렇게 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얘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근이 뭐랑 뭐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3, 1, 마, 뿔 t 값이 3 또는 t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근데 이 두 개의 근이 뭐기 때문에 x도 되고 y도 근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x, y인지 우리가 정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답정을 또 어떻게 적으면 돼요? x가 3이면 y 값이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 값이 3이다. 이렇게 식만 적어주면 된다. 이게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런 비슷한 문제. 왜냐면 요런 유형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그런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예요? x 플러스 y가 보이지 않죠? 그럼 걔는 어떻게 만들어주냐? x 플러스 y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뭘 의미합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34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xy가 15니까요 결국 x 플러스 y 제곱이
15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0이고 넘어가면 64가 되죠. 즉 x 플러스 y 값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왜? 문제에서 뭐 양수라고 음수라고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8이고 x, y가 15일 때 두 가지씩이 나오겠죠. x 플러스 y가 두 개니까. 두 분의 합이 8일 때는 이런 식이 나오고요.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8일 때는 이런 식이 나와요. 첫 번째 경우에는 답이 뭐랑 뭐가 나오고요? 4, 5 나오죠. 또는 5, 3.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나오겠죠. 결국 근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x가 3이면은 뭐가 나요? y 값은 5가 나와요. 맞죠? x가 5면은 y 값이 3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야? 얘네 둘이 답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상관없겠죠? 그죠? 따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은 답이니까.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우리가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 또는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0번이네요. 40번. 자, 40번. 뭘 소거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걸 소거해야 되는 문제인지. 자, 1번. 자, 쌤 XY항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상수항 소거하는 건데 얘는 지금 몇 차인데요? 2차가 아니죠? 1차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 말고 특이한 경우를 사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Y항을 없애주면 됩니다. 어떻게 없애줍니까? 저 위에 있는 식을 2를 곱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 두 식을 어떻게 해줘? 두 개를 더해줘. 이렇게 나오죠? y 값이 뭐란 얘기? 마이너스 2x란 얘기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식 중에 아무 때나 대입을 하면 되겠죠. 뭐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대입은 어떻게 됩니까? 자, x 위에 식에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x 대신에 2x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2, 1, 1,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다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 이꼴 1 나온다. 근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y 값은 1이 나오고 x가 1이면 y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자, 41번의 2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와있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둘 다 지금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둘 다 절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상수항을 소거하든지 최고차항을 소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게 들어있어야 이 안에?
xy가 들어있죠. 쌤이 xy가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상수항을 소구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상수항을 소구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3을 곱하면 두 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빼야겠죠? 빼버리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버리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다 어떻게 곱해버립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해보겠죠. 두 개를 어떻게 2, 1, 1, 2 마이너스 플러스, 즉 x 값이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y가 나오고, 또는 x 값이 뭐가 나오고 2y가 나오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를 대입을 하겠죠. 식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 됐습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자, 우리의 식에다 대입합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y를 넣으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y를 넣으면 제가 4분의 1 y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y 제곱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y 넣으면 플러스 y 제곱이 될 거고. 자, 저 플러스 y 제곱이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죠? 자, 그럼 고로 다 계산하면 뭐 돼요? 이 2y 제곱이고 2분의 1 하고, 그럼 2분의 뭐 나오죠? 5 나오죠. 자, 2분의 5y 제곱이 5다. y 제곱은 뭐다? y 제곱은 2다. y 제곱이 2란 얘기는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란 얘기죠. 그죠? 자,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x 값은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그때의 x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루트 2. 지금 뭐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루트 2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뭘 넣었을 때 이번에 2y를 집어넣으면 식이 또 뭔가 나오겠죠. 그죠? 자, x 대신에 2y를 집어넣으면, 쌤 여기다 풀어볼게요. 공간이 없네요. 자, x 플러스 x 대신 2y를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8y 제곱 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y 제곱. 그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안 적어도 되네. 그러니까 플러스 y 제곱은 5. y 제곱이 1이 나오네요. 계산하면. 즉 y 값이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때 x 값은 뭐가 나온다?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2번 봅니다. 42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차인데 분명히 2차인데 여긴 지금 뭐가 없어요? XY항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수항을 소구하는 게 아니라 최고차항을 소구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좋겠다. 빼면 바로 되겠다. 그죠? 바로 빼버립시다. 바로 빼버리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X. 그죠? 얘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나오죠. 즉 Y 값이 X 플러스 1은. 그럼 우리 그냥 무슨 식이랑 똑같았어요? 1차식이랑 2차식 하는 거랑 똑같아졌죠. 왜?
y 값이 x 플러스 1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고로 x 플러스 1을 y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총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2x 제곱 바로 할 거예요. 사량각 해보세요. 여기서 2x 나올 거고요. 얘네 두 개 돼도 2x 나올 거예요. 그럼 플러스 4x 나오겠죠. 여기서 상수 1 나오고요. 여기 상수 1 있어요. 그럼 2 되고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6 되겠죠. 고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합니까? 2로 다 나눠버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x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 또는 y 값이 x 값이 1이 나온다. x 값이 마이너스 3이면 y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x 값이 1이면 y 값이 2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연립방정식 여러가지 방법, 2차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부정방정식에서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부정방정식은 뭐냐? 공통근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쓸 거예요. 자, 먼저 공통근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공통근이란 건 뭐냐? 별거 없어요. 공통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방정식에서 공통근이 있다. 뭔가 공통되는 근 알파가 있다. 그럼 두 방정식에다 둘 다 뭘 대입한다? 알파를 둘 다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놓는다? 서로 갖다가 놓고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아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그럼 이런 거다. 공통근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부정방정식의 의미는 뭐냐면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실수 조건과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자, 실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 있습니다. 이런 말 나온다. 그럼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돼요. 왜?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0보다 큰 애들이 더해서 0이 나올 일은 절대 없겠죠. 그죠? 고로 둘 다 0이 돼야지 0이 나온다. 이런 말 똑같은 말 뭐가 있다? 얘도 똑같은 얘기죠. 절대값이나 제곱이나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실수 조건들이 있고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 이런 말로 시작하는 문제가 나와요. 실수 x에 대한 방정식의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분명히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실수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실수 x에 대한 방정식. 그러면 얘가 사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방정식의 누구도 이거 졸라 필게 해놔야 됩니다. 실수 x에 대한 방정식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만약에 a가 미지수라고 칩시다. x에 대한 방정식은 우리가 뭘 구하는 게 방정식인데요. x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인데요. 그죠? 자, 그럼 x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인데 여기서 미리 뭘 할수 x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x가 실수라면 그럼 x가 실수면 당연히 이거의 근조 뭐가 나와야 돼요?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x가 실수이기 때문에 근도 실근을 갖는, 즉 허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근 또는 두 다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조건을 쓰면 된다? 실근을 가짐으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두근입니다, 중근입니다 말이 없어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주는 거죠.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 됐습니까? 이 문제 졸라 생각 많이 못하고 애들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정수조건이 이렇게. 정수조건이 뭐냐?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X값 뭐고 Y값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그죠? X가 1000이 됐다. 그럼 Y는 뭐가 되니까 1000분의 3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값이 무진장 많아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정수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정수 조건. 이게 무슨 말이냐? X, Y가 분수도 아니고 허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니고 무조건 뭐다? 정수다. 그럼 우리는 X, Y 들어갈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끼워 맞출 수가 있죠. 문제 푸는데 문제에서 정수다 또는 자연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끼워 맞춰라. 3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있어요? 1, 3 또 3, 1 또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끼워 맞추는 게 정수조건에서 부정방정식이고 우리가 보통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예들이 다 이렇게 정수조건이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뭐 곱하기 뭐는 뭐다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두 식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두 식을 뭐 곱했을 때 알파가 나오는 거 우리가 여기다가 쫙 적어서 그 경우에 맞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문제가 부정방정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5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일단은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되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되게 하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게 하라. 이 문제 어떻게 푼다? 보세요.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을 얘 일단 x로 바꿔볼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뒤에 것도 무조건 y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대. 그럼 내가 일단은 이렇게 묶어야 돼. 얄짤없이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생각해줘요? 4를 생각해줘요.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9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4가 되려면 뭐가 돼요? 뒤에 마이너스 5가 와야 되죠. 결국 이 위의 식과 밑의 식은 서로 뭐하는 식이다? 같은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0이 된다 이 말이지. 결국 x-3 그 다음에 y-3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란 말이죠. 양의 정수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추럴 넘버, 자연수죠. 자, 그러면 곱해서 5가 나오는 자연수 뭐가 있을까? 1로 5, 1 마이너스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값이랑 y값이 뭐가 된다? 이
1이 나오려면 x값이 4가 나와야 되고 5가 나오려면 y값이 8이 나와야 되고 자 5가 나오려면 x값이 8이 나와야 되고 1이 나오려면 y값이 4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총 답이 4, 8, 8, 4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다 합해버리면 두 개의 합은 뭐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쉬운 게 또 있는데 부정 반응식 꼴 중에서 이런 꼴도 있다고 그랬죠.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0이 나왔을 때 둘 다 0이다. 46번입니다. 크게 보세요. 여러분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숲을 봐야 돼요. 자, 결국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얘도 결국 뭐 더하기 뭐란 얘기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걸 봐야 돼. 자, 고로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A가 뭐가? B가 되고 A 플러스 B가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말은 A는 B고 A 플러스 B가 2라는 얘기는 결국 A, B 둘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A 값도 1이고 B 값도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바로 쉽게 풀면 된다. 연립을 해서 풀면 이 두 값이 바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쌤이 아까도 뭐라 했어요? 절대값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47번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4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49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x 플러스 y 값을 구하시오. 생각을 해봤는데 얘 인수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인수가 되면 x 이꼴 빵 y 이꼴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둘 다 0을 만족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x과 y 값은 0과 1이므로 x 플러스 y의 값은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대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아까 쌤 제일 처음에 풀었던 요런 것 조금 해봐야 돼요. 요런 건 연습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겠죠? 요런 문제는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51번 볼게요. 자, 51번 볼게요. 51번은 공통분 문제 나왔네요. 자, 공통근을 가질 때 공통근을 구하시오.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은 자 n은 n이랑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공통근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쌤이 공통근을 임의로 뭐라 들 거냐면은 알파라고 할 겁니다. 공통근을 둘 다 들어간다는 근을 알파로 들 겁니다. 그럼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고 얘도 알파를 집어넣고 그럼 결국 뭐야? 두 식은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니까 두 식은 서로 뭐하는 식이다? 같은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로 뭐하다 놓자? 같다고 놓아보자. 서로 같다고 놓는 순간 알파 제곱은 사라지고요. 뭐가 됩니까? n 알파 넘어갑니다. 그럼 n-n에 알파는 n 넘어갑니다. n-n n과 n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n-n은 0이 아니므로 내가 n-n으로 둘 다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약분을 하면 결국 보통근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들 되게
지금 좀 쉬운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그나마 대단한 문제 풀 때 여러분 조금 힘들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일단 개념만 조금 본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10가의 마지막 파트인 여러분 부등식도 아마 상하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